낭독독서 모임 55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차네요.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 나는 어떤 부자의 말센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의 말들만 하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긍정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긍정적인 사람들이겠지만 어, 돈과 사람을 충분히 끌어당기는 부자들만 이 시간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성도 제각각 우리는 쌍둥이에요, 홍미 대표님. 홍미 대표님이 잘 되면 홍미 성우님 잘 되면 저도 잘 됩니다. 같은 긴가예요? 아, 어, 쓰리풀이야, 쓰리풀. 잘 될 수밖에 없는 김치가 쓰리풀. 셋이네. 아, 네, 우리 좋은애 성우님. 세 명 중에서 또 으뜸이네요, 또 조. 은혜. 굳이 혼자 무조건 좋습니다. 오늘은 사장을 보도록 할게요, 사장.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겠죠.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내 228페이지 보면 내 시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로 기업을 이룬 CEO가 있어요. 그 반면에 사소한 말 한마디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의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외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싶은 당신에게, 아, 이게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17, 18, 네. 19페이지에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 당신. 우리 운명을 바꾸고 싶잖아요. 바꾸고 싶죠. 옆 사람이 나의 미래다. 나의 옆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란 얘기죠. 제가 요즘에 서재경 교수님을 만나면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제가 어찌 보면은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뭐 인생 아나운서 17년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 뭐 동네에서 만난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저를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경동시장에 한약 전문가들이 있어요.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서재근 교수님이 제가 늦게 가서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저는 못 들었지만. 근데 그분이 강의를 행복 교수잖아요. 행복인문화. 이 강의를 너무 잘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이제 끝나고 식사하러 이동하면서 교수님 명강입니다. 어쩜 그렇게 말도 센스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이러면서 김영숙 교수입니다. 이러면서 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 적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어찌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수님은 저한테 제가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 배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나중에 알려줄게요. 뭐 또 나중에 알려줘. 나중에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서재근 교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딜 가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교수, 김영숙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로 인해서 알게 된 것도, 만나게 된 것도,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가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초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서 교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음,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낭독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제가 맨날 책을 읽고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영수 대표님하고 낭독독서 모임도 하고 낭독본
이렇게 뭐 행사도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낭독을 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오늘도 그 부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같은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의 말센스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회사를 1년 만에 송두리째 말아먹는 이러한 역할도 하죠. 네, 좀 엇나가네. 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끔 없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거든요. 교보문고 회장님도 교보 직원들이 교보 회장님이 착한 일을 한 걸, 좋은 일을 한 걸 몰라요. 학교를 미국에 그게 무슨 학교를 세우는데 그 교보 회장님이 그 외국에 학교를 세우는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막 교보문고에서 가지고 가고 싶은 책 다 실어라. 근데 그 사람은 한 끼 식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책을 다 고른 거야. 근데 1톤 트럭이 막 넘는 거야. 그것을 무료로 그 시카고 대학인가?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다 다 보내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교보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교보 직원들이 와가지고 이사건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헉,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했냐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회장님 뒤에 또 들어가겠죠. 그걸 참석했는데 서재경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서재경 교수님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상대방을 높이다 보면 당신이 높아지는 거죠. 저도 어딜 가든지 서 교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 교수님도 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면전 앞에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인생 아나운서 김용숙 교수한테 말 잘하는 법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낭독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지 참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자, 옆 사람이 나의 미래다. 내 옆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옆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자, 251페이지에는 걱정의 가장 친한 친구는 걱정이다. 걱정의 가장 친한 친구가 걱정이다. 80대에 돈방석에 앉은 할머니. 우리 지금 50대, 60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80대에도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무엇으로? 부자의 말센스로. 머릿속 1대1 공식부터 지워라. 네, 1대1 공식부터 지워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안, 읽어봐요. 안불못을 말하지 마라. 네, 여기 채팅방에 한번 써주세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을 말하지 말라. 궁금하죠? 안 돼, 불가능해, 못해. 이것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성우님 어서 오세요. 228페이지입니다. 여기다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라. 제가 써야 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을 말하지 마라. 좋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65, 272페이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단락을 선택을 해서 읽어도 되고 나눔을 해도 됩니다. 어느 분이 먼저 나눔을 해주시겠습니까? 짧아, 232페이지 저부터 홍미 대표님 해주세요.
네, 228쪽 짧으니까 읽으면서 나눔할게요. 네, 228쪽. 네, 내 시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사람들은 왜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까?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겪어도 해석이 달라진다. 각자의 색안경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성격,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버지를 무척 미워했다. 그리고 당연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아버지를 전혀 미워하지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의 이야기였다. 충격이었다. 가정을 버리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분의 생각이 몹시 궁금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 자신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이고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딸된 도리로서 분명 마음 한켠에 쌓인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무엇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궁금해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답을 발견했다. 그분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가 보인 반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긴 세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가 또래보다 일찍 철이 든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나 역시 내게 의지하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 달랐다. 엄마도 아빠가 믿지요? 라고 물으면 넌 아빠가 왜 믿니? 왜 믿니? 넌 아빠한테 고마워해야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었고 학교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왔다. 왜 오랜 기간 나를 괴롭혔던 미움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믿고 있던 당연히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사람에 따라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다를 수 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오랜 시간 나를 억누르던 감정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관점에서 벗어나 나만의 안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를 아끼는 지인은 이야기한다. 왜 굳이 아픈 과거를 들춰내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내가 멀리 돌아온 이 길은 누군가는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누군가를 쫓아 다니고 수많은 책을 읽어가며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했던가.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내가 작은 해답이 되어주고 싶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의 세계관 안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훌륭하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금반대라면 가감히 깨고 나와야 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조 부모님께 받은 대로 물려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더욱 건강한 정서와 세계관을 물려주고 싶다면 이젠 우리가 새로이 구축할 때다. 당신은 고통 없이 행복해지기를 자신의 시야를 가린 색안경을 깨닫고 투명한 안경으로 바꿔 쓸 수 있기를 그래서 당신이 나의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바꿀 수 있다. 주화표 한마디. 네, 이렇게 읽었는데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대고 재혼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잘하면서 친구들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그건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아니다. 난 막 그렇게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집에를 놀러 오던 뭐를 하던 막 그래서 그는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그게 아닌데 뭐 그거를 꼭 숨기는 법도 아니고 뭐 내 컴플렉스도 아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 참 잘 자라지 않았나? 진짜 잘 살았다. 그때 예민한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이 틀린 오빠들하고 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과정인데도 나는 남들이 나를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거야. 응? 음. 부잣집에서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던 거. 그래서 나는 참 진짜 성격은 타고났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참 성격 하나는 끝내줘 막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맏며느리 감이라 참 긍정적이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엄마 인생이다. 내 인생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야, 저 좀 사춘기 때 어떻게 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랬어요. 와,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어갖고 그 친구들을 만났을 적에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적인 가정인데도 삐뚤어진 애들 있잖아. 네. 그랬을 적에 저는 그 친구들한테 넌 그래도 행복하지 않니? 너는 왜 부모님한테 왜 그런 감정을 가져? 나 같은 애도 있는데 나 같은 애도 나 같은 환경에서 나 이러고 살아. 근데 너는 왜 온전한 가정에서 태어나갖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어, 상상할 수 없는 숨기기 어, 바쁜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을 만난 것도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친구 소개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신랑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가정사를. 어, 그러면서 친구를 6년, 7년 사귀다가 이제 뭐 결혼을 했지만 그, 그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떨 때는 너는 너무 솔직하게 흠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어. 야, 굳이 말 안 해도 돼야 될 거를 너는 뭐하러 말을 하는데? 막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땡큐 체인지 화이팅! 센스엔지 파이팅. 자,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나눠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각자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색안경을 끼고 볼까? 저 같았으면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 남은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야. 진짜. 남은 수학여행, 물론 못 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돈을 걷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또 꼴랑 자존심에 안 갔어. 안 가고 그것을 옷을 사 입었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 용미 대표님 중학교 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중학교 생각이 나네. 아, 음, 되게 쪽팔렸는데, 나 그때. 저는 그런 쪽팔리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그랬을 때는. 야, 당당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혜쌤은 어떠셨어요? 은혜 성우님. 네, 저도 별로 웃음이 없었는데, 오늘 아까 여기, 조아, 조아 그분 강의 들으니까 계속 웃고 있는데, 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음, 이러니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셀카 하면서 많이 웃음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셀카 이렇게 습관 들이면서 얼굴이 밝아졌는데 사진 찍을 그러니까 때만 다 셀카 땡큐네. 하는 것이 아니, 예? 그러고 보니 다 땡큐 체인지. 사진 찍을 때만 셀카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아, 밝은 미소를 셀카. 하는 맞아. 예, 그런 좀 깨달음이 왔어요. 감사. 양복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미술 셀카 찍으면서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것도 저한테 배웠다고 얘기 안 해요. 낭독에서 배웠다고. 다들 자기가 창조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창조하신 분도 있죠. 아, 감사하죠. 저는 이게 아버지를 저도 그냥 엄마는 아버지가 믿지 않아? 왜냐면 엄마가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 술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엄마는 아버지가 믿지 않아? 왜냐면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믿냐? 아니, 엄마를 그렇게 때렸는데 안 미워? 저는 이제 엄마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미운데 엄마는 안 밉대는 거예요. 왜 안 미워? 아버지가 불쌍하대요. 왜? 음, 왜 불쌍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되게 효자야. 그래서 자기 엄마가 지붕에라도 올라가라고 하면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이제 보기 싫다. 내쫓아라면 내쫓고 데려다 주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라 하면 데리고 오고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야. 근데 그게 효자인데 왜 밉냐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진짜 넌 아빠가 왜 밉니? 넌 아빠한테 고마워해야지. 효자 아들을 둬서 그 엄마가 행복했으니까 안 밉대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요즘은 얘기하잖아. 내 남편이 너무 효자면 마누라 너무 힘들다고. 어, 맞아. 저희 아버지가 너무 효자였어. 그래서 나는 남편이 지금, 효자니까는 그 부인은 뭐 자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다 하니까. 그래도 얄미워. 근데 왜 밉냐는 거야. 효자인데. 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뺏어 그런 거고. 근데 아버지가 또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무지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아, 참. 그 나중에 또 얘기했으니까 다행이지.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네, 다른 파트 또 나눠주세요. 홍미 대표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한 달락을 읽든지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든지 해주셔야죠. 네,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꼭 가만히 있다. 제가 이러면은 먼저 하세요, 겨- 먼저 하세요. 아니, 아니요. 은혜 성우님 먼저 하시래요. 네, 232페이지, 그, 영국에서, 232페이지. 네, 영국에서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영자 5천 명 앞에서 한 연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은쟁반과 잔 6개, 그리고 유리병을 합쳐 4.9 파운드에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싸게 팔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우리 제품이 쓰레기라서 그런 겁니다. 이 CEO가 쓰레기라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CEO가 망해. 예, 그래서 233페이지 CEO 중간쯤 보면 CEO가 직접 쓰레기라고 폄하한 제품을 사지 않겠다며 소비자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아서는 바람에 1년도 되지 않아 매출이 꼬그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 줄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반해 이런 것은 한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양쪽 파이팅! 한국 파이팅. 화이팅! 맞아요. 영국의 한 기업가가 이게 우리나라 돈은 7,500원인데 자기 입에서 이 사람은 왜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제품이 쓰레기다. 농담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맞아요. 농담으로 던진 상황이었어. 그 자리에 5천 명이나 모였는데 자기 제품을 너무 심한 농담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뭐야? 그럼 내가 쓰레기를 쓰고 있었어? 아무리 농담이지만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몇 년 만에 망했어요? 1년 만에 망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한마디면 끝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거야. 인간관계도 끝나는 거야. 맨날 사이가 좋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끝장나는 거야. 근데 너무나 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겸손하게 얘기하느라고 나를 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도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그런 말 썼었거든요. 안 써요, 이제. 그건 나를 깎아내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다 강의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요. 잘 몰라서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어, 부정적. 그러면은, 아, 저 그렇지. 부족한 사람이 왜 강의에 와가지고, 음, 뭐야, 이거 왜 데리고 왔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부족해서요. 잘 못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그냥 음,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근데 자기 혼자 뭐라 그래? 제가 맞아.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할 필요가 없거든.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그런 말을 한다는 음, 맞아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세요. 234페이지에 보면은요, 고 정주영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대그룹 음, 명예회장.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설립 자금이 70년대 현대조선소를 세우려고 부족했죠. 영국에 갔죠. 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뭐죠, 했어요? 이 뭐죠? 부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한 번에 누가 읽어주세요. 한국이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자, 그냥 갔으면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뭔가를 들고 가서 뭔가 작은 거라도 주면은 감동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 제품을 보여주든가 그 상황을 보여주든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만약에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거북선을 보여주고 만약에 안 가져갔으면 안 가져가고 한국이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 철갑선을 만들었다. 이걸 뭘로 증거할 거야? 증명이 없잖아요. 근데 500원짜리 지폐돈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 거야. 이 거북선을 봐라.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다. 그걸 끌어온 거죠. 결정적인 것도 보여줘야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자, 거기 밑에 단락에 보면 결정적인 한마디, 내 상품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결정적인 상품의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저는 낭독과 SNS를 팔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김희진 아니면 안 돼. 김웅미 아니면 안 돼. 우리 김복란 아니면 안 돼. 우리 조은혜, 황주영이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결정적인 한마디를 구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구사하시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무엇이 나 아니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면 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그 상표 등록이 나왔어요. 우와, 동안연구소. 동안연구소. 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저 1인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동안연 상표 2개 나왔습니다. 상표 등록. 우와, 축하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온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로 나온 거예요? 동안연구소. 동안연구소. 동안연구소로 상표 등록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음, 어, 특허를 받았다고, 특허장. 어, 아, 축하드려요. 모든, 이게 화면이 비가 와서 그런지 막 이렇게 끊기고 이래가지고 잘 몰라요. 이건 보이지는 저 않았는데, 뭐냐면, 축하드려요. 공안연구소로 훈련, 지도업을 할 수 있고, 광고 마케팅, 홍보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 지도업으로 12건,
광고 마케팅으로 16건의 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면 제가 특허를 걸 수 있어요. 그렇게 28건에 대한 특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그거 신청하기 쉽지 않을 텐데 참 대단하시네요. 1년 걸리잖아, 앞으로 중요한 거. 이게 20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나면 또 연장하면 돼요. 저도 십시일강을 특허권 내놨습니다. 잘하세요. 오, 저를 특허권 내놓은 지 몇 년 됐죠? 자, 저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낭독의 진실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낭독 전문가 김영숙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소금이 있습니다. 땅에는 황금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는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낭독하세요. 어때요? 와, 멋있어요. 멋있죠? 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서재경 교수님이 만들어줬어요. 우와, 좋네. 조재경 교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복인문학 강의하시는 분이고요. 화요일 날 3시에 종로 3가에서 강의를 하세요. 그때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종로 3가에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앵콜 요청이 온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음, 그래서 화요일 날 3시에 종로 3가에서 강의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매주 화요일 하나요? 아니지. 매주 화요일 앵콜이라면, 아니죠. 처음 이제 앵콜이니까 예, 요번에 앵콜. 하면은 끝나는 거지. 그 국회에서 그 뭐 국회에서 최고위 과정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뭐니 음. 이런데 그런 분들 원장, 최고원장, 그리고 연고대 최고위 과정 원장 뭐 이런 거 하셨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 예, 보세요. 10년, 234페이지에 보면은 10년간 얼굴을 봐오던 그분에게, 근데 10년 동안 얼굴만 봤어요. 근데 칭찬을 안 했었나 봐.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말을 건넸을 뿐인데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10년 동안 만나면서 처음 한 말인가? 음. 그 말로 인해 두 번째 단락 235페이지. 오늘 입은 옷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라는 한마디의 힘이었다. 그 말로 인해 10년간 좋지 않던 인식이 눈녹듯이 녹아내렸다.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말 한마디 해줬더니 눈녹듯이 녹아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무조건 칭찬을 하세요. 그런데 얼굴이 이쁘지도 않은데 어머 얼굴이 어쩜 그렇게 동안이에요. 이러면 안 돼. 욕하는 거. 그 상황에 맞게. 그죠? 동안은 괜찮아. 이쁘지 않아도 동안인 사람 있어. 동안인 사람이 있는데 다들 동안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동안이라면 뭐야 나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 우리 복난 성우님 왜 웃고 계시는 것 같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 내가 되게 칭찬에 약하잖아요. 이게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 받을 줄 안다고. 음. 저도 칭찬을 받아보고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칭찬을 하면 멈칫한 거에 나도 멈칫한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머, 송아님, 이게 송아님이야. 그런데 내가 보면서 그냥 입이 쫙 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 희진, 사람은 반가워서 나한테 한 소리예요. 네네. 반가워서 정말 한 건데 나는 어, 최근 나 언제 봤다고 최근 나 언제 봤다고 동안인데 아, 아무 말도 그 멈추고 의아하는 그 표정 예. 그래서 스스로가 감추지 못해서 되게 창피하고 미안했던 거 그래서
그거를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머, 언니 오늘 누즈 색깔 이쁘다, 이쁘지, 이거 몇 호야 하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도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가 마음이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말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어요. 진심이 없으면 꽝이죠. 자, 236페이지에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우리 은혜쌤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 성우님. A 230 몇 페이지요? 236페이지. 6페이지. 네. 에이, 제가 벨리 댄스만 20년 경력인 거 아시나요? 자, 그거하고 B 제가, 읽어주세요. 제가 벨리 댄스만 20년 경력인 거 아시지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시지요? B는 완전히 확정지었어요. B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제가 벨리 댄스만 20년 경력인 거 아시죠? 이것은 확정,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낭독 4년 차인 거 아시죠? 낭독만 4년 차인 거 아시죠? 이거하고 낭독만 4년 경력인 거 아시죠? 이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죠? 만, 이 말 한 끗 차이잖아요. 그죠? 이게 뭔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아시나요는 상대방이 모른다는 전제에서 말한 거고 아시지요는 안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거. 네. 어, 그래서 A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B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B로 말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우리 홍미 대표님이 그 댄스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되나? 요즘은 숟가락 난타로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들 많이 저거를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줌으로 숟가락 난타를 배웠는데 요즘 잘 나가는 거 아시지요? 아시죠? 네. 이 말은요, 생각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낭독이고요. 정리예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머릿속에 오래 간직하지 못하거든요.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제가 이제 서 교수님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이게 따다다다닥 나오는 거야. 근데 가다가 이게 궁금하다든가 뭐 어떠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튀어나와. 그래서 하루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물어보면 그게 머릿속에 딱 나와요? 했더니 다른 분들하고 답이 똑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1000권 넘게 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뭐 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걸 즐깁니다. 책 읽는 거. 은혜 성우님 자녀들이 뭐 잘 됐잖아요. 난 미용실 하면서 그렇게 책을 매주마다 빌려다 주고 빌려오고 막 애들을 이렇게 학습시킨 부모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은혜 성우님 그걸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성장했죠. 대단한 아니, 엄마. 제가 그저께 네. 요양원 복사공원을 가는데 댄스 팀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토끼띠래. 그러니까 저보다 3살 어린가?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기에는 너무 촌스럽게 생기고 별로였어. 그랬는데 그분이 학위가 4개래. 박사, 뭐, 무슨 뭐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공부가 너무 재밌대. 책상에만 앉아 있었대. 그런데 우울증이 온 거야. 이분이 댄스 팀 거기를 저기 주민자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기를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자기 그 얘기를 자기는 아파서 여기를 왔다고 얘기를 한 분이래. 근데 그분이 저기 안 간다는 거를 꼬셔갖고 이제 요양원에 봉사를 갔는데 할머니들 앞에서 무대를 장악하고 막 흔들면서 그 같이 동참하면서
그 2시간을 공연하는데 웃으면서 하고 왔는데 자기 너무 힐링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 이진 대표님 봉사 많이 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홍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심한 사람들 봉사를 시키면 기뻐져. 음. 어. 그래서 내가 재주가 없다 그러면 밥 푸는 봉사라도 해야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그러니까 맞아. 책상에 앉아있던 분을 바깥으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다른 분 한번 또 나눠주세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눔을 하는데 또 여기까지 하고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냥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우리들은요, 2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희진 성우님. 위에 만화, 웹툰. 255페이지.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 위할 줄 모르는구만. 자기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만 편하게 가는 저 부용 막심한 녀석 좀 보세. 먼 길 떠나는 당나귀 생각은 안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타고 있네. 아이고 이런. 아이고 저런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당나귀를 이구지구 가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런. 강덕 파이팅! 네. 자,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성우님도 예, 7시에 강의 있으시군요. 네. 어때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가지고 당나귀를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 내고 메고 가는 가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이 평가 기준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결론은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기준을 갖고 걸어가야 되겠죠. 마심다. 네. 253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뭔가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냐면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요. 내가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 어떻게 조언을 구해요? 야, 나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 같아? 예, 이거 어때요?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도전에 성공한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 그런데 성공하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253페이지 빨간 글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미 도전에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누구에게 질문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각자 자기 경험 안에서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경험해봤던 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되는 방법.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안 됐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낭독을 열심히, 낭독에 꽂혔나 봐. 낭독이.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당신을 열심히 납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낭독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낭독독서 모임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죠. 경험을. 근데 낭독독서 모임 하지도 않고, 야, 그거 뭐 낭독독서 모임이야. 아이고, 그냥 혼자 읽어. 혼자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혼자 읽으면 그게 뿌리가 깊습니까? 힘들죠. 주변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내 목표를 찾아야 돼요. 내 목표를 찾아놓고 구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언을 잘못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그거는 뭐라고 해요? 야, 그거 하지 마. 그만해. 뭘 자꾸 하냐. 새벽 6시간 잠이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요일 아침 6시. 이 시작을 하지 않으면 또 땡큐천인지 새벽 6시에, 아니, 5시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어떻게 돼요? 엄청 길잖아, 하면은. 근데 하지 않으면은 성과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결과도 바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1년, 3년, 5년, 10년을 투자한 다음에 내 인생의 씨앗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성대하게 됩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하고 어제 또 남객꿈, 네, 비록 2명이지만 2명이 아니라 아니 200만 명, 2,000명이 참여한 그 자리였다고 봅니다. 시도해보고 내가 이제 마음과 결과가 같지 않다 그러면은 이 원인을 분석해보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 남기꿈에 2명이, 남극에 2명이 참석했을까? 예, 저도 반성을 많이 하죠. 그 2분 남자까지 하면 뭐 4명이긴 하지만 또, 예. 잘 되는 사람들은요, 목표처럼 안 되었을 때 방법을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요. 온라인 낭독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65페이지에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안, 불, 못을 말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만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7강에서 정창근 대표님이 강의를 했었죠. 그냥 만만한 것부터 해서 3단계의 레벨을 정하자면 1단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거. 그다음에 2단계는 그냥 만만한 거. 3단계는 도전을 잡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아서 하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이 실천하기 힘든 사람한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불못, 이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쓰지 말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266페이지 마지막 줄. 안 돼, 불가능해, 못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살죠. 그런데 이 말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특히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나에게 해로운 섬이에요.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 267페이지에 보면은 60억 적자에서 60억 적자. 때려칠만 하잖아요. 1, 2억 마이너스만 돼도 사람이 막 신경이 곤두서는데 60억 적자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100억대 매출로 그것을 바꾼 게 무슨 커다란 일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한 일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우리 희진 쌤이 나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책을 읽으셔도 되고, 네, 남이섬 얘기를 하고 있고, 남이섬은 되게 많은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관광 유원지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거의 적자도 너무 많이 나고 이제 문 닫아야겠다. 사람들도 안 오고 파리만 날리던 곳이었는데 여기 강우현이라는 분이 남이섬을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남이섬을 이제 바꾸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다 안 돼, 불가능해, 못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돈 안 들이는 걸로.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그 남이섬에 뭐 관리가 안 되니까 청소 같은 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병이 너무 많았대요. 그 술병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에서 관광이 뭐냐, 결국 빛날 광에
볼거 안에 빛날 광 아니냐. 결국 볼거리가 많으면, 카메라 찍을 거리가 많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화 행사도 많이 유치하시고, 미술품을 만들고, 골치덩이였던 술병과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작품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아예 2006년부터는 남이섬을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특수 관광지로 만들었죠. 화폐도, 국기도 따로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즐길거리와 놀거리를 비치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으러 오는 거예요. 막 미어들듯이 오는 거죠. 우리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겨울연가 배용준과 취주가 남이섬에서 눈사람 만들고 뽀뽀했었잖아요. 그 장면, 그 장소에다가 그렇게 딱 포토 좀 만들어 놨더니 일본 관광객이 정말 100만 명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런 이제 시도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분의 이런 변화와 다양한 시도가 끝이 나지 않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해 찾아가도 어머 뭔가 또 새롭네라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이섬이 물론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지만 낙엽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해마다 송파구에서 낙엽을 사간대요. 낙엽을 사가서 낙엽을 산책로에다 뿌릴 만큼 거기를 멋진 곳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269페이지 중간에 빨간 줄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뭐라도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뭐라도 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이고 경험치가 새로운 전문성을 불러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26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마지막 줄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라면 그 실수를 발판으로 성공의 실마리를 반드시 차단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성공과 축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위에 나온 홈런왕 베이브 루스처럼 말이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홈런 54개 쳤죠?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 1000개 먹어요. 스트라이크를 1000개 먹을 때까지 계속 그 배트를 내둘러서 홈런왕이 되는 것처럼 뭐라도 시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 홈런이 가득하기를이라고 저자 김주하 작가가 끝내고 있죠. 김주하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참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분이 서문에서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책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책 대목마다 책을 읽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성공해지기를 기원을 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진답니다. 너무 예쁜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낭독 파이팅! 네, 낭독 파이팅. 당신의 인생에 홈런이 가득하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잃을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기? 용기일까요? 자신감?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어제 희진 대표님, 네, 낭독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명, 두 명의 씨앗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거죠. 네, 낭독의 불꽃 제 활을 타오르리라 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배틀을 휘두르자. 이 60억 적자에서 어떻게 페트병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억대 매출을 그것도 적자에서 흑자로 경영을 한다는 거. 이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죠? 저는 또 송파구에서 낙엽을 사다가 거기다 붓는다는 걸 낙엽을 사가요? 아니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뭐다 사야 된대요. 사야 돼요? 네네, 사야 돼요. 아니 근데 그 낙엽은 모아서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 낙엽도 쓸 데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사는 구조래요. 그게 그냥 그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해운대 모래도 없어서 어디선가 사가지고 모래 백사장에 깔잖아요. 어. 저는 그 낙엽 쓰레기를 다 모아서 다 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는구나. 새로운 것을 배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나누지 않은 게 또 있을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말씀? 아니요. 뭐 여러 책들이 다 좋지만 이 책은 잘 읽히고 잘 읽히고 그러니까 독서도 낭독도 참 잘 됐던 책이고 그리고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이 저자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좋은 책으로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돼서 기쁩니다. 사실은 이 책 제가 이거 골랐는데 우리 유수쌤을 위해서 고른 책인데 정작 본인은 아하, 우리가 몰라, 이제 몰라. 원래 지정교서로 하면은 음, 구독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네. 글씨도 작고 사실 어려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우 내가 보니까 이제 내가 봐도 조금 머리가 아픈데 좀 그렇겠다 음, 싶어가지고 이 쉬운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었네요. 네, 알 수 없는 거죠. 맞아요. 7월 달에는 멘탈의 연금술이에요. 이 멘탈의 연금술도 책이 재밌어요. 보드 셰퍼 책인데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을 기적을 만들 것인가. 네, 26살 파산자에서 네, 30살 백만장자로 바꿨어요. 불과 4년 만에.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원하는 것을 못할 이유는 없다. 세상의 모든 네. 자유를 황금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음, 이제 지금 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음, 낭독하는 사람들로서 이 낭독을 어떻게 하면 황금 덩어리를 볼 수 있을까? 황금이에요, 황금. 이 노다지를 어떠한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 6월에는 부자의 말센스를 통해서 돈과 사랑을 끌어당기고 어떻게 하면 말을 이쁘게 할까? 그 말센스를 익혔다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말을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7강 네, 연구소잖아요. 연구를 해서 봅시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소감을 잠깐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소감을 잠깐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멘탈의 연구술 제가 엄마를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가려고 했더니 야, 저 물이 그런 게 거실에서 막 넘쳐나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도 못 들어가. 7월도 정말로 기대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Good, very good. 네, 생각을 조심하라. 영국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의 명언이죠.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생각과 말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복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가 거두겠죠. 낭독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관계 치유, 관계 치유. 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또 인생의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을 때, 또 매출도 끌어올리고 싶고, 낭독도 잘하고 싶고, 뭔가 나를 체인지하고 싶다면 부자의 말센스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달 김주아 작가를 만나서 행복한 한 달이었죠. 말센스를 배우고 이분이 영상을 우리가 또 오랫동안 봤잖아요. 한 몇십 분 봤는데 말하는 폼을 보면 계속 웃으면서 말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거죠. 이진 대표님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밝고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장면을 한번 찾아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우리 이진 대표님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기 낭독 독서 모임의 책은 부자의 말센스였었고, 이번에 그 미션은 긍정학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매일 올라오는 김용수 대표님의 긍정학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 와! 에너지가 넘치고, 와! 그 감탄을 자아내게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했었고, 5월 1일 날 했던 저의 긍정학원은 나는 내 인생의 무대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하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거였어요. 6월 30일자, 오늘자 바로 전에 어제 했던 건 나는 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피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행하면서 배웁니다라고 29일을 했었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오늘의 긍정학원은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인데, 여기다 하나 덧붙여야 되죠.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낭독하는 낭독 리더 김용수 대표님과 그리고 낭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습니다. 55기 낭독 독서 모임 부자의 말센스 긍정학원 하면서 행복하고 기운나고 에너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56기에 꼭 오셔요. 환영합니다. 웰컴.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제 머리 자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가 좋다. 똑같아요. 하하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거 진짜 맞았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